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매일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금요일 순서로 금요일 투자를 제시해 주실 이대열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한 주 동안 별일 많았죠. 시장도 좀 안 좋고 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을이 오면은 단풍놀이들 많이 가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쁘게 이제 단풍이 많이 피었는데 이제 정말 가을이 끝나가는 무렵인데 네. 단풍놀이는 다녀오셨나요? 예, 우리 그 주식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제 빨간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풍놀이도 많이 가시는데 네. 중요한 건 단풍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주식 시장이 또 떨어질까 우려가 생겨서 못 갔습니다. 아, 불안감에 가시지 네, 못하셨다는 거죠? 네. 네. 오늘장 그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금요일장 마감 시황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9일 금요일 금주의 마지막 장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1904선 오늘의 종가입니다. 코스닥은 꾸준하게 0.9포인트 상승해서 519선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수급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2,6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100억 원대, 1,800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보이며 정리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0.6포인트 정도 밀렸는데요. 134만 원대는 방어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선방입니다. 미국의 소송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4%의 상승 반전하며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포스코가 1%, 현대모비스가 2%, 기아차가 1%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이 2%대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LG화학과 삼성생명은 0.6%, 0.2% 각각 상승했고요. LG전자는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 2%대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섬유의복이 2.6%의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의료정밀, 종이목재, 운수창고, 의약품 등이 각각 상승하며 오늘장 마무리했습니다. 하락한 업종 수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음식료, 은행, 건설업, 기계, 철강 및 금속이 각각 하락했습니다. 모두 1% 이상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어제의 반등세에 이어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만 상승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무리한 모습으로 정리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전일 종가 대비 3원이 하락한 1,086원 50전으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11월 9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금주의 마지막 장이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미국 증시 여파로 역시나 우리 증시도 약세를 지속시켰는데 네.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금일장의 뭐 금일장뿐만 아니고 네. 이번 주 시장 전체적으로 뭐 좀 한 가지 이유가 좀 있었죠. 뭐 그 대선 이후에 네. 지금 그 재정 절벽 우려가 갑자기 또 네. 불거지게 되면서 그 글로벌 시장이 좀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재정 절벽과 관련된 문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굉장히 큰 우려로 지금 다가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금일장까지 계속해서 뭐 약세장을 좀 만들어냈던 네.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환율적인 부분도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조금 촉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뭐 그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환율적인 요인하고 좀 이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틀 연속으로 좀 나타난 현상이 좀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보이고, 기관들은 오히려 연기금 중심으로 시장을 조금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났었습니다. 네, 수급 구조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로 결정이 네. 났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네. 장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통상 만일의 경우에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시켰다라면 네. 시장은 거의 뭐 엄청난 속도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면 그 시장의 호재가 아니냐? 호재는 호재인데 그것은 이론상 그렇고요. 네. 경기 침체기에 네. 금리를 인하를 시키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확실히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금리를 동결시킴에 따라서 그러한 우려는 사실 조금 뭐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지게 되면 향후에 뭐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금통위 자체적으로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자. 뭐 이런 그 뉘앙스가 좀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대열 대표님과 11월 9일 금주의 마지막 장이 마감된 시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천왕입니다. 장 불안으로 현금 80%의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비중 20%의 동화약품입니다. 매수가는 6,2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마이너스 5%시 자동 손절하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두 번째 종목인데요.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28,0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경봉인데요.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 분할 매수. 목표가는 1차는 7,500원, 2차는 9,9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하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비중은 역시 30%고요. 매수가는 1,350원에서 1,400원 이하로 잡으셨고요. 목표가는 1차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40%고요. 매수가는 3,700원에서 3,750원 이하, 목표가는 1차 4,150원, 2차는 4,9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셨네요. 다음은 황금연못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로 비중은 20%,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소프트포럼,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2,95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80원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MPK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53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 1,400원 제시하셨네요. 네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로 바꾸셨습니다. 비중은 20%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성파인텍이 20%의 비중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재편입됐습니다. 매수가는 4,60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NM,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원강제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인데요. 비중은 역시 20%고요. MK전자입니다.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 LG전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73,000원에서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원에서 88,000원으로 상향 조절하셨습니다.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13,250원,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 한국화장품입니다. 비중은 50%고요. 매수가 2,850원,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67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금주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다 봤는데 오늘 이대율 대표님의 종목을 보니까 한 가지 종목이 편입됐어요. 새로운 사실이 이제 와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 원래 갖고 계셨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G전자예요. 네. 비중도 그대로고 투자 전략도 거의 이제 변함이 없으신데 네. 굉장히 강세죠, 이 LG전자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약세 시장이고 네.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G전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주가 자체가 가는 그 이유가 실적이라든지 내년도 그 업황 전망
업황 자체가 그죠? 뭐 지금 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업황 전망이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업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측면은 네. 약세 시장에서 정말 그 보물을 찾아낸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네. 평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단기에 차익 실현을 하는 스윙 매매보다는요.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연말까지 조금 들고 가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뭐 신규 매수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뭐 되는 구간이었는데 그 공격적으로 그죠? 지금 뭐 이렇게 담을 그런 포인트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싶고 불안 매수 관점으로 해서 조정 시에 조금씩 매수를 좀 하시면 네. 뭐 연말 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4분기에도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으세요? 예, 뭐 저뿐만 아니고 뭐 기관의 그 애널리스트들도 네. 지금 뭐 LG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굳이 현재 시장에서 뭐 이렇게 그 좋은 종목을 네. 뭐 바로 차익 실현으로 나서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뭐 볼 수 네. 있겠고요. 일단 뭐 손절가는 7만 원 그대로 네. 일단 제가 유지를 했는데요. 근데 네.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LG전자 역시 지금 손절가를 조금 올릴 필요가 좀 있어요. 이제 뭐 네. 익절이 매수가가 지금 7만 3천 원인데 네네. 손절 라인은요 조금 높여가지고 한 7만 2,500원 선까지 네. 상향 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목표가도 8만 8천 원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뭐 목표가는 뭐 그대로 유지를 일단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만 해서도 벌써 수익률이 5% 이상 났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렇죠. 행보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프로인데요. 네. 비중은 그대로 30%를 유지하셨습니다. 네. 이 투자 포인트에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것들이 없나요? 뭐 신성장 동력, 즉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으로 선정된 이후에 주가가 반등 시도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기존의 그 단기 급락 구간 차트를 조금 보시죠. 네. 차트를 조금 보셔야 이해가 좀 쉬우니까 네. 단기적으로 18,000원대에서부터 지금 12,500원대까지 단기 급락을 했어요. 네. 단기 급락 구간에서 수급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었죠. 즉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잦아들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 이 반등 구간에서 이제 그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선정이 좀 됐었죠. 이제 그 실적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네. 보여줄 것이다. 이게 기대가 되는 건데 네. 카프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반등 속도가 빠르지 않고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번 달에 이제 정권 교체가 본격화되고 네. 이제 분배 계획도 이제 발표가 좀 되게 되면 소비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프로 쪽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좀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카프로는 뭐 굳이 지금 뭐 수익률이 그죠? 그다지 뭐 두 자릿수도 아니고 한 자릿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전략으로 가시고요. 네. 매수가가 지금 네. 13,250원이죠. 네네. 여전히 매수 유효한 구간이 있습니다. 네.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도 고민을 조금 해보셔도 좋겠고요. 네. 목표가 18,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손절가 12,500원 아직까지는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유지하신다는 것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편입된 종목인데요. 한국 화장품입니다. 되게 지금 증시가 떨어지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네. 약세장에서 현금 비중 50%를 이걸로 다 그렇죠. 종목으로 다 넣으셨어요, 비중을.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넣겠죠. 네, 궁금합니다. 네, 한국 화장품 차트를 좀 보시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 동향이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고 한국 화장품도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였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을 지금 진입해 있는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약세장 속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살 수는 없겠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편입을 했겠죠. 그것도 비중을 50%는 실었겠죠. 자, 피보나치 툴을 제가 적용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피보나치 툴 분석을 좀 하게 되면 자,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시기 쉽게. 네.
자, 피보나치 툴을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61.8% 정도 조정 구간이 금일 저점 포인트 부근이에요. 즉 피보나치 툴 상에서 조정대 상에서 61.8 황금 비율이라고 보이는 61.8%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이탈했습니다만은요, 바로 지지를 받고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이 주는 의미보다 이 피보나치 조정대가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점 구간에서 61.8%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네.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고 매수의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그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금일 2,830원 기준으로 네. 종가 베팅을 실행을 옮겼던 것이고, 네. 이론적으로 우리가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통상 50% 조정 구간을 얘기하는데 네. 50% 조정 구간대가 지금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제 21선하고 맞닥뜨려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렸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61.8% 라인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뽑는 걸 보고 이젠 저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판단하에 매수를 임한 거고요. 목표가 자체는 대략 고점 대비 23.6% 가격인 3,3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380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을 하겠고요. 네. 일단 손절가는 금일 저가가 되겠습니다. 금일 저가 2,670원이 손절 라인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뭐 관심이 조금 있으시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 동향이 금일 종가 부근에서 뭐 시가가 형성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투자에 좀 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종목은 철저하게 또 그 시장의 현재 그 종목들 움직이는 것 중에 화장품 업종의 종목이 조금 탄력이 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편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승부를 봐야 돼요. 네. 즉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이틀은 쉬는 날이니까 네. 5일이 되겠죠. 5일 안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짧게는 뭐 하루, 조금 길게는 5일. 5일도 사실 좀 길어요. 한 2, 3일 안에 승부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짧은 트레이딩 관점, 스윙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말씀 꼭 드립니다. 단기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소식이 될지는 네, 나중에 기대해 보도록.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금주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보고 금주의 베스트 종목까지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천왕입니다. 장 불안으로 현금 80%의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비중 20%의 동화약품입니다. 매수가는 6,2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마이너스 5%시 자동 손절하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두 번째 종목인데요.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28,0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경공인데요.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 분할 매수. 목표가는 1차는 7,500원, 2차는 9,9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하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비중은 역시 30%고요. 매수가는 1,350원에서 1,400원 이하로 잡으셨고요. 목표가는 1차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40%고요. 매수가는 3,700원에서 3,750원 이하, 목표가는 1차 4,150원, 2차는 4,9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셨네요. 다음은 황금연못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로 비중은 20%,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소프트포럼,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2,95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80원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MPK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53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 1,400원 제시하셨네요. 네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로 바꾸셨습니다. 비중은 20%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성파인텍이 20%의 비중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재편입됐습니다.
매수가는 4,60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NN,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원강제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인데요. 비중은 역시 20%고요. MK전자입니다.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 LG전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73,000원에서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원에서 88,000원으로 상향 조절하셨습니다.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13,250원,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 한국화장품입니다. 비중은 50%고요. 매수가 2,850원,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67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11월 첫째 주 금주의 베스트 종목은 이성대 대표의 삼원강제입니다. 네, 수익률, 매수가 대비 수익률이 10%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주 이제 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불안감을 이제 해소시킬 수가 없는데 다음 주에 이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정리를 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안 좋았죠? 네. 많이 안 좋았는데, 네. 자, 제가 네모 박스를 하나 쳤죠. 네. 자,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세 개가 보입니다. 네. 즉,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어느 선이 되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1900선 부근대에서 그 주체 자체가 지금 뭐 기관의 연기금 내지는 뭐 투신권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1900선에서는 어느 정도 그 주가가 싸다라는 측면이 이런 작용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다우존스 기준으로 해서 이틀간 폭락하고 난 뒤에 네네. CME 선물 동향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는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좀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었어요. 자, 이것 역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하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좀 회복하기 위한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세적인 매매를 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단기적인 스윙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좀 그 이상적인 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보다는 일일 주가 변동이 작은 대형주보다는요 변동폭이 조금 큰 중소형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마치고요. 출연해주신 이대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